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이제 급수와 정적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급수와 정적분.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왜 저런 식이 만들어졌을까? 저게 무슨 내용일까?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서 선생님이 하나 어떤 기본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보여줄 테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부터 1까지 x의 제곱이 dx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니 하면은 3분의 1의 x 3승.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 빼기 0이니까 요거 3분의 1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 라고 해보면 0부터 1까지의 함수값들의 합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y는 x의 제곱, 여기가 0부터 1까지인데 요 함수값들을 합하는 거예요. 함수값들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야,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그랬더니 요 값이 바로 1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 요 길이가 1이잖아요. 예. 그 옆에는 0.99, 그 다음에 0.98, 0.97. 그러면 이런 값들이 쫙 있는데, 그러면 이 값들을 다 더한다면, 사실은 1에다가 0.99 다음에 1.99, 그 다음에 또 더하면은 2.97, 이렇게 나올 텐데, 왜 값이 3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봐요. 예. 바로 개념이 바뀐다. 즉, 단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는 단위가 뭐냐면 센티미터의 단위라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길이 단위라면 여기는 넓이 단위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3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지켜보세요. 지금부터는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y는 x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첫 번째, 지금부터 주요 포인트예요. 뭘 해야 되냐? 현재 구간의 길이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지? 그러면 0부터 1까지니까 1이지요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n 등분을 할 거야. 몇 등분? 그러면 n 등분. 그러면 n 조각으로 쪼개주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하나의 간격이 얼마지요? 라고 하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n분의 전체 n 등분했으니까 n분의 전체 길이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요 한 칸의 간격이.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n분의 1이라고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n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n분의 1이 뭐야? 라고 하면은 바로 x값의 간격. x값의 간격. 그래서 이 n분의 1을 우리는 델타 x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 라고 한다면 바로 x좌표를 하나씩 입력해 줘요. 그럼 여기는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여기는 n분의 3, 여기는 n분의 4. 여기는 n분의 n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여기는 n분의 n-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개념을 완벽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면 현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부터 넓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넓이를 구할 거야 할 때 우리는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다만 사각형이면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n분의 1이 되겠지. 현재 밑변의 길이 n분의 1 되는데 높이를 작은 쪽 정의에서 만들 거냐 큰 쪽 정의로 만들 거냐,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우리 개념만 익히면 되니까 큰 쪽의 정의역에서 높이를 만들어 보자. 알았죠? 두 개의 정의역 중에서 큰 쪽의 정의역에서 높이를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얼마 나오냐? 바로 n분의 1일 때의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n분의 2. n분의 1과 n분의 2 중에서 n분의 2에서 높이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사각형들을 쌓는다면
사실은 이 개념이 뭐야 하면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죠. y값이니까 n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밑변기는 n분의 1.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1, 즉 1이라는 건 n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 각각 사각형 넓이들의 합, 사각형 넓이들의 합,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걸 한번 시그마로 살짝 바꿔본다면 1, 2, 3,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현재 보다시피 이게 뭐야? 밑변의 길이고 얘가 높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k제곱 곱하기 n의 3승분의 1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요것은 어차피 n 3승분의 1은 상수니까 빼버리시고요.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뭐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실제 이 곡선과 둘러싸인 넓이를 원하는 건데 너 지금 이과하다 보니까 여기 삐져나온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 하냐면 이 삐져나온 부분을 삭제시켜 주세요. 그럼 이 삐져나온 부분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곡선과 둘러싸인 영역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삐져나온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현재 이 나무 토막이 결국에는 뭐냐면 너무 커서 올라갔을 때 딱 걸렸지만 얘가 더 올라가면서 이런 넓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 사각형을 10토막이라 가정했을 때 10토막이 아닌 20토막을 만들면 어떨까? 우리 젓가락 같은 데 보면 나무 젓가락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걸 똑 쪼개면 어떻게 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토막수를 2배로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만약 토막수를 2배로 늘린다면 이렇게 쪼개지면서 큰 쪽의 정역에서 높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은 뭐 한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방금 전보다는 지금이 실제 넓이에 더욱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 아까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곡선과의 넓이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면 10토막보다는 20토막이 20토막보다는 이렇게 해서 또 2배로 쪼개주면 이렇게 쪼개줬을 때 요 값은 이렇게 하면서 또 요 부분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한다? 토막수가 10개보다는 20개, 20개보다는 40개. 이렇게 토막수가 많아질수록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큼직큼직막 덩어리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실제 곡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n등분. 그럼 결국에는 사각형의 개수도 n개가 나온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각형의 개수를 몇 개를 만들 거야? 그러면 몇 조각을 만들면 되니? 그러니까 10개보다는 20개, 20개보다는 40개, 40개보다는 80개. 토막수가 많을수록 실제 곡선에 가까워질 거 아니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토막수는 얼마나 해주면 될까? 많이. 뭐라고? 많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토막수를 무한대로 만들어준다면 실제 곡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6n 3승분의 여기는 2n 3승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여기가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었으니까 하나 더 n 곱하면 이렇게 3n 제곱 플러스 n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이 값은 어디 가까워지니 하면 3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로 이 값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각형 넓이의 합, 즉 뭐야? 넓이 이게 되는 거죠. 단위가. 그러니까 길이가 아닌 넓이. 다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말 3분의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팩트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 완벽한 3분의 1이냐?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토막수가 많을수록 점점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내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내면서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값은 3분의 1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조금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 값은 3분의 1보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 완벽한 3분의 1 나오려면 얘가 6n 3승분의 2n 3승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 값이 아니고 여기에 바로 3n 제곱 플러스 n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값들 때문에 3분의 1보다 미세하게나마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우리가 근사값이 되면서 사실은 얘가 왼쪽에 있는 이 값보다 어땠어요? 실제로는 더 컸네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가 붙으면서 여기에 등호가 따라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정리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적분식하고 어떻게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까 했지만 이게 몇 등분 했어요? 전체 길이가 1짜리를 n등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바로 급수로 바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에요. 보세요. 0,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그럼 여기가 바로 무슨 좌표야? 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x좌표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n분의 k를 x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쵸? 맞아요. 그리고요, 그에 따라서 k 대신에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면요 여기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씩 커집니까? n분의 1씩 커지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n분의 k 때문에 n분의 1은 바로 델타 x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무한대로 가버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자? 0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자? dx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값을 정리해 보면 결국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의 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뭐야 하면은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y값. 그리고 n분의 1은 뭐예요?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dx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 dx가 뭡니까? 바로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요 dx가 뭐야? 밑변인데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 넓이. 그것들의 뭐가 된다? 합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인테그랄. 그러면 x 범위를 어떻게 잡아? 라고 할 때는 k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k 대신에 1을 한번 넣어주면 요거는 n분의 1 되겠죠. 근데 n이 무한대 가면 이거 어디 가요? 무한대분의 1은 0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시작.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k가 n까지잖아. 맞아. k가 n까지 넣어보세요. 그러면 n분의 n 되겠죠. 그럼 얼마 된다? 여기는 n분의 n, 즉 이것은 1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범위값을 만들어 달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n분의 k가 x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k가 x가 되는 게 아니고 n 등분한 것 중 몇 번째 위치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설명할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더하기 n분의 bk 값 현재 요것의 뭐 제곱 곱하기 n분의 n분의 1 요거를 만약에 나보고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n분의 k를 x로 잡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n분의 k가 x면요 k 대신에 1 넣어주면 얼마야? n분의 1 2 넣어주면 n분의 2 3 넣어주면 n분의 3 얼마씩 커지죠? 라고 하면 여기다가 k 대신에 1, 2, 3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n분의 1이 될 텐데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x, x의 간격. 근데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dx라고 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바로 a 더하기 n분의 k가 x니까 bx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dx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인테그랄. k 대신에 1 넣어주면 n분의 1인데 n이 무한대 가면 0 나오겠고 n 넣어주시면 k 대신에 n 넣는 거야. 그러면 n분의 n은 1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전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2승 써놨지만 여기가 만약에 2승이 아닌 3승, 4승, 5승 돼버리면 전개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죠. 나는 n분의 k가 아니고 n분의 bk를 x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1 넣어주시면 n분의 b, 2 넣어주면 n분의 2b, 3 넣어주면 n분의 3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씩 커져? 그러면 n분의 b씩 커져.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바로 델타 x다. 근데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 그러니까 요것을 dx라고 할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본다면 요 n분의 1도요. 살짝 1과 n을 분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필요한 게 n분의 b니까 여기다 b를 곱해준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식은 뭐야 하면 요것은 a 더하기 x에 대한 제곱. n분의 1은 이렇게 바뀌니까 b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dx야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합쳐지면 뭐 한다? 바로 인테그랄. 그 다음에 k 대신에 1 넣어주면 n분의 b. n분의 b인데 n이 무한대 가면 0 될 테니까 요 0. 그 다음에 n 넣어주시면 n분의 bn, 약분하시면 b.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지는데 대신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거듭 제곱하는 게 힘들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세 번째 걸 강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는요. 항상 요 괄호 안에 전체 값을 x 잡으세요. 그러면 a 더하기 n분의 bk를 x로 잡겠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1 넣어주시면요. a 더하기 n분의 b. 2 넣어주시면 a 더하기 n분의 2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씩 커지는 거야? 요렇게 했을 때는 n분의 b씩 커지는 요게 바로 델타 x. 그러면 n분의 b를 갖고 와야 델타 x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으로 갈 테니까 얘가 바로 dx. 그러면 반드시 요 과정 꼭 n분의 1 주면은 분리해서 n분의 b를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과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인테그랄. 그럼 여기 전체가 x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1은 바로 b분의 1 dx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k 대신에 1 넣어주면 m2 더하기 n분의 b가 되겠죠. k 대신에 1 넣어주면.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은 0으로 갈 테니까 이 값은 a다. 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k 대신에 1 한번 넣어주고 n 한번 넣어주면 돼. 근데 n 넣어주시면 요거 약분되니까 결국 여기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거듭 제곱을 전개할 필요 없으니까 훨씬 더 연산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는 숙지해 줘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중에서 몇 번? 바로 3번의 식을 사랑해 주자. 이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준다면 이게 뭐야? 라고 설명하는데 n이 무한대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각形만들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n분의 k-1이고 여기가 n분의 k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밑변이고 큰 쪽 정역에서 높이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n분의 1이라고. 그러면 요게 등분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던 게 점점 밑변의 길이가 짧아질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지겠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가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사실은 쪽쪽쪽쪽쪽 가버리면 사실은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서로 사실상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빨간 선 바로 옆에 노란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흘러간다면 결국 n분의 1이라는 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n분의 1은 얼마예요? 그러면 0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 바로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보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dx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 된다? 0 된다라는 설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n분의 k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 그러니까 나중에는 밑변의 길이가 0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다? 하나의 선처럼 보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마치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여서 내 눈에는 그냥 하나의 선, 다시 말하면 실같이 얇은 하나의 선의 개념으로 보이는 것들의 합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했다면 바로 이 내용까지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꼭 n분의 k가 x가 돼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유문제 풀이를 들어가서 6번과 7번 바로 두 문제 풀면서 이 급수 정적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6번, 7번 두 문제 푸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현재 이 OA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절대 이 급수 정적분은 어렵게 못 내니까 문제 풀 줄만 알면 돼. 다만 왜 그렇지라는 이유 정도는 알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개념 배운 거죠. 현재 이 과정은 1 플러스 n분의 2k를 x라고 잡아주세요. n분의 2k를 x. 그러니까 항상 괄호 안에 전체 값을 x로 잡아주면 좋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넣어주면 1 플러스 n분의 2. 2 넣어주면 1 플러스 n분의 4. 그러면 결국 여기서 n분의 2만큼씩 커지는 얘가 바로 델타 x.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 나올 테니까 이걸 d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요 n분의 2라는 요 값이 바로 d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x의 4승 dx 값.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합쳐지면서 인테그랄. k 대신에 1 넣어주면 1 플러스 n분의 2, n이 무한대 가면 0. 그러면 1부터 n 넣어주시면 n분의 n 지워지니까 1 플러스 2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5분의 1의 x 5승 1부터 3까지.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의 3의 5승에서 1의 3승을 뺄 거야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는 5분의 얼마? 3의 5승. 3의 4승이 81이니까 243 빼기 1은 24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5a라는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242다. 이렇게 가볍게 점수를 확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바로 7번 가는데 7번 같은 경우는 뭐지? 라고 해서 9월달 모평을 낸 다음에 수능에 바로 직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년 9월에 나오는 평가원 시험지는 바로 수능에 대한 예고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K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X는요, N분의 K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건 뭐다? N분의 K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K인 거야.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3n 더하기 K분의 3n이지만 여기에 n분의 k가 필요하니까 나는 분모 분자를 다 똑같이 n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n으로 나눴죠? 그럼 여기도 나눠준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쵸?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이 n분의 1은 k가 아니니까 안에 들어가든 밖에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리미트 다 정리했고 여기는 3 더하기 n분의 k 분의 3 그리고 여기다 n분의 1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현재 다시 했지만 여기는 k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의 역할을 하면서 시그마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여기 통째로 해서 통째로는 안 되지만 요 분모에는 3 더하기 n분의 k를 나는 이것을 뭐로 할 거야? x로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n분의 k를 x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 더하기 n분의 k를 x로 잡는다면 얼마씩 커져? 하면 3 더하기 n분의 1, 3 더하기 n분의 2, 즉 n분의 1씩 커지는 이것이 바로
델타 x이며 n이 무한대고 하면 얘가 0 갈 테니까 이것을 dx라고 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현재 3 더하기 n분의 k, 요게 바로 루트 x분의 3이구나. 이 되는 거죠. 이렇게 루트 x분의 3 곱하기 여기 n분의 1은 바로 뭐다? dx야.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1 넣어주시면 n이 무한대할 때 0 나올 테니까 3부터 n 넣어주시면 n분의 1은 1이니까 요것은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일단 우리가 편하게 루트 3을 앞으로 뽑아내시고요. 3부터 4까지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d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을 한다면 여기다 1을 더해주니까 2분의 1 역수해주면 2. 그 다음에 여기는 3부터 4까지. 여기는 루트 3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루트 3. 요 2까지 뽑아내시면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4의 2분의 1승. 빼기 그 다음에 3의 2분의 1승이야. 이게 되는 거야. 요 2는 바깥으로 뺀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2루트 3에 가로 열고서 2 빼기 루트 3이다. 이게 될 거예요. 정리하시면 4루트 3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4루트 3 마이너스 6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침착하게 풀어주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쉽게 내려면 n분의 k를 줄 거고 어렵게 낼 거면 너한테 뭘 줄 거야? 그냥 k만 줄 거야.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게 될 건 절대적으로 x는 n등분한 것 중 위치이기 때문에 n분의 k를 x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식은 항상 n분의 k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자. 이게 되는 거야. 요것만 아신다면 누구나 다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 후 바로 연결해서 이 정적분의 활용인 넓이와 부피, 위치 속도 각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적분의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정적분의 활용.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웠던 넓이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적분에서 배울 부피를 합쳐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넓이와 부피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라는 거 확인만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넓이. 자, 넓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개수가 항하. 함수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x축을 동반해서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식에 눈에 감기겠지만 함수가 하나만 있으면요 둘러쌀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이를 못 구해요. 그래서 반드시 x축이 함께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부호 판정이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부호가 어떠냐? 양수냐? 음수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인테그랄 뭐 a에서 b까지 제한범위 잡아준다면 여기서는 절대값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x에 대한 부호 판정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만약 함수의 개수가 2개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가 2개라면 이때는 x축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이때는 x축이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미 둘러쌀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함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양수 음수가 아니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지? 라고 하는 부호에 상관하지 않고 대소 비교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과정은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fx 빼기 gx에 대한 dx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누가 더 큰 건데? 라고 묻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를 설명할 수 있겠고, 자, 부피는 뭐죠? 라고 설명해줘요. 부피가 뭐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넓이는 뭐다? 길이의 합이다. 넓이는 뭐다? 길이의 합이야.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부호가 없어야 돼. 부호가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정적분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는 부호도 갖고 있어서 양수와 음수를 고루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부호 필요 없고 크기만 가져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부피란 건 뭔데? 라고 하면 바로 넓이의 합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럼 첫 번째, 넓이의 식을 구해주세요. 넓이의 식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아, 넓이의 식을 구해라. 두 번째는 부피의 식을 표현해라, 이게 되는 거죠. 부피의 식 표현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기.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래서 넓이식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고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바로 넓이식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끝!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핑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자. 바로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 점수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후반부는 전부 점수를 주는 버전이야. 그랬더니 여기가 살짝, 여기 문제 살짝 오산데 여러분들 교재는 문제 없을 거죠? 여기가 2x승이야. 그러면 y는 2x승이 있는데 ln 2분의 1부터 ln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 지수함수잖아. 그 지수함수니까 나는 항상 always 양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값 가져오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넓이는 뭐다? 인테그랄 ln 2분의 1에서 2까지의 ln 2까지의 2의 2x승을 적분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수함수니까 적분해봤자 2x승, 미분하면 2, 역수해주면 2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2분의 1에서 ln 2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분의 1 공통 뽑아내시고 2 ln 2 넣어주면 2 ln 2에서 2에 2 곱하기 ln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 되겠어요? 여기는 2에 ln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얼마 됩니까? 2에 ln 4분의 1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2분의 1, 얘랑 바뀔 테니까 여기는 4. 여기 바뀌면 4분의 1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결과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6이니까 빼주면 15. 정답은 8분의 15야 라고 정답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이 함수는 뭐지? 라고 했는데 요거는 또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 왜? 지수함수하고 사인 2분의 파이 x에 대한 절대값이야. 어렵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림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1콤마에서 만났는데 요 넓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끝났죠. 0부터 2분의 1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부호가 아니고 대수 비교라 했어요. 사인 함수가 클까요? 지수 함수가 클까요? 라고 묻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인 함수인데 특히 0과 1 사이 1 넣어주시면 2분의 파이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당연히 사인 함수는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풀어버리면 사인 2분의 파이 x 이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지수 함수를 빼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리고 미분의 역수니까 여기 앞에는 파이분의 2가 따라붙어 이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2x니까 2의 x승 곱하기 ln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해주면 플러스 1 되니까 여기는 x 0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였죠? 미안.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고 1이었죠? 예, 이렇게 1. 자, 그러면 1 넣어주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네. 그럼 얼마 나와? 0 나와. 이게 되는 거고요. 1 넣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ln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1 넣어주시면 1입니다. 이게 되겠죠. 0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0 넣었어? 그러면 코사인 0, 그러니까 1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나올 거야. 그리고 0 넣어주면 1 나오니까 마이너스 ln 2분의 1 나올 거야. 0 넣어주면 2의 0승은 1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0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0이고 마이너스 ln 2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게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파이분의 2다. 요거 해주면 플러스 ln 2분의 1이다.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결국 파이분의 2. 얘랑 합쳐주면 마이너스 ln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다? 파이분의 요거 나올까? 1이죠? 예, 요렇게까지. 파이분의 2 플러스 1과 마이너스 ln 2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이분의 2 마이너스 ln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쉽네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투에서 낼까 미적에서 낼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지금은 문이과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문과, 그 다음에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는 이과로 구분하기 때문에 결국 공통 과목에서 출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택 과목에서도 쉽게 점수 버전으로, 점수를 주는 버전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있지만 넓이 부피는 무조건 점수 준다 했어요. 자, 이게 그림을 줬는데 이게 입체 도형이죠. 항상 줄 때는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평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0부터 해서 그림 모양을 대충 흉내낸 건데 뭐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 fx가 기본적으로 2의 루트 x에 2의 kx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x축, y축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입체 도형이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공간 개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평면으로 좀 그림을 나타내주면 좋겠다.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에 루트 2k분의 1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알고는 루트 k분의 1이 있어. 이게 되는데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평면을 다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부피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나는 요 길이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정삼각형을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식 만들어 줍시다. 넓이는 뭐죠? 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가 y죠.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만큼이 y야, 요만큼이 y지. 그러면 30, 여기가 기본적인 정삼각형이니까 60도니까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겠구나 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 얘랑 합쳐주면 4분의 루트 3. 그리고 y제곱인 거야. 그러면 이게 y니까 이거 제곱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해주면 얼마 나와? 4가 나오겠지. 그리고 4가 나오고 얘는 x가 되겠지. 요거 제곱해주면 2배 하는 거니까 2의 2kx 제곱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지워진다. 그러면서 먼저 넓이식을 하나 만들어 놨음 이게 되는 거야. 둘, 부피식 구해줘. 그러면 루트 2k분의 1이고요. 여기는 루트 k분의 1인데 여기는 루트 3x 곱하기 2의 2kx 제곱 dx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바로 딱 보자마자 두 함수의 곱이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2kx 제곱을 간단하게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루트 2k분의 1은 얼마 돼요? 루트 2k분의 1은 넣어주시면은 2k 곱하기 2k분의 1 나오겠네? 이게 되겠죠. 루트 2k분의 1니까 제곱해주면 루트 날라가니까 2k분의 1. 그러면 얘랑 곱해주면 1이다.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k분의 1이면 2k 곱하기 k분의 1이니까 요거 2가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미분하시면 4kx는 dx분의 dt. 그래서 dx라는 건 4kx분의 1 dt다. 4kx분의 1 dt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현재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루트 3x가 될 거고 여기는 2의 t승이 될 거야. 그러면 이 dx 대신에 누가? 바로 4kx분의 1 dt가 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 나가버리면 4k분의 1 나오겠죠? 그리고 4k분의 1인데 요거 합치면 루트 3. 그러면 요 2의 t승만 접근하면 되니까 2의 t승 1부터 2까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k분의 루트 3 여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요 값이 루트 3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랑 같으면 되겠구나. 즉 4K가 얼마다? 1이구나. 결국 K는 4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3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는 단순하게 적분만 잘하면 된다면 이 3번에 같이 3번, 4번 부피는 반드시 선 넓이식 구하고 후 부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피는 뭐야? 넓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보통 제곱식이 나온다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만들면 제곱의 식을 유도했을 때 이쁜 내용, 제곱했을 때 이쁜 내용. 그러면 제곱할 때 뻥튀기가 안 되는 방법은 루트 형태의 함수를 많이 줄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피 이제 마지막 문제 바로 2020 수능 문제였죠. 항상 함수 중에서 이렇게 루트 모양이 나왔네, 함수 내용 중에서 이렇게 루트가 나왔네 라고 하시면 거의 대다수는 바로 부피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 한번 살짝 봤는데 이것도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상에서 보지 말고요, 요 Y축하고 X축만 봐주세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띠더라. Y는 루트에 2의 X승 플러스 1분의 2의 X승값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현재 설명되는 게 여기에 0이고 여기가 K야 라고 설명이 되겠지. Y축, X축. 그렇다면 현재 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X축, Y축, 그리고 X 이퀄 K 이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을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을 다른 단면이 정사각형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말하는 요게 바로 정사각형의 한 밑변의 길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다? 넓이식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Y네. 그러면 넓이는 뭐다? Y 제곱이겠네. 근데 X 관계식과 Y를 바꿔준다면 여기는 바로 루트의 2의 X승 플러스 1분의 2의 X승이겠네. 그걸 제곱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루트를 제거한다면 2의 X승 플러스 1분의 2의 X승이다 라고 설명해 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부피 구해보자. 0부터 K까지. 그러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부피라는 거 넓이를 구했더니 2의 X승 더하기 1분의 2의 X승 dx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2의 X승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해줘. 그러면 현재 0 넣어주시면 얼마 되겠어요? 2의 0승은 1이니까 t가 2부터 해서 k를 넣어준다면 2의 k승 플러스 1까지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미분하신다면 2의 x승은 dx분의 dt다. 결국 dx라는 건 2의 x승분의 1, 2의 x승분의 1 바로 dt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는 2부터 2의 k승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여기는 t분의 여기는 2의 x승, 여기는 바로 2의 x승분의 1 dt야. 이렇게 되면서 싹 지워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t분의 1을 적분할 때는 ln t 2부터 2의 k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 ln 2의 k승 플러스 1에서 ln 2를 빼달라 이게 될 거고요. 즉 ln 2분의 2의 k승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온다.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냐면 이게 바로 ln 7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분의 2의 k승 더하기 1이 7이고
그러면 2의 K승은 14, 넘겨면 13. 그러면 K라는 것은 바로 ln 13이구나 라고 값을 소화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바로 2번 이렇게 구해주면 끝.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넓이 부피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배웠던 것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만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 거죠. 바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설명하면서 되돌아의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